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해설입니다. 이제 겨우 한 3주여 남은 시카고 시장 선거의 전망이 지금으로서는 오리무중입니다. FBI의 시 정치권에 대한 부패 수사 때문입니다. 작년 말까지 선두고로 나서 있던 소위 시카고 정치권의 기득권 세력자들, 이 주자들의 지지도가 크게 하락세고, 그러나 그렇다고 나머지 10여 명의 군소 후보들의 지지도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또 두각을 나타내는 후보가 나타난 것도 아닙니다. 지금 형세를 굳이 분류한다면은 시카고 트리뷴의 경우에는 기득권 세력 4명 대 비기득권 세력 10명의 세력으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분류의 기준은 시카고의 고질적인 부패에 직접 관련이 된 후보들과 그렇지 않은 후보들의 분류일 뿐입니다. 이것이 이 큰 도시를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후보인가, 이것을 결정하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 일반 시민들, 투표인들의 고민이 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부패를 없앨 사람을 뽑기는 뽑아야 되는데, 그러나 그 개혁자가 동시에 이 큰 도시를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이런 이중적인 기준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나의 property tax를 좌우할 수 있고 내 비즈니스의 인허가를 결정할 수 있고 또 내게 교통 티켓을 줄 수 있는 권력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2월 26일로 정해진 시카고 시장 선거의 진행 상황은 어떠건지, 또 연방검찰과 FBI의 부패 수사의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수사와 정치권의 관련 사항은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시카고 시장 후보가 현재 14명입니다. 이 중에 에드워드 버크 시 의원에 대한 FBI의 부패 수사와 관련이 되어 있는 사람이 4명, 나머지가 10명입니다. 이 4명은 토니 프랙-윙클, 현 쿡카운티 프레지던트, 그리고 수제나 멘도자, 현 주검사관, 그리고 게리 치코, 전 CPS의 이사장, 그리고 빌 데일리, 전 상무장관 등 4명입니다. 이들이 소위 시카고 시장 선거 후보의 선두주자들인데, 특이한 것은 이들이 FBI의 수사로 기소가 되어 있는 에드워드 버크의 사단의 일원이라는 겁니다. 이들이 바로 기득권자고 시카고 민주당 조직의 강력한 일원이고, 그래서 혹자는 이들을 버크 4 이렇게까지 부르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보니까 We Ask America 기관의 조사입니다. 작년 12월 중순 조사인데 토니 프랙-윙클의 지지도가 24%, 1등이었습니다. 수제나 멘도자가 11%, 빌 데일리 10%, 게리 치코 1%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이 문제가 있은 이후에 금년도 1월 19일부터 21일 사이에 조사를 해보니까 토니가 15%로 뚝 떨어졌습니다. 수제나, 빌도 9%로 떨어졌고 게리가 4% 정도 약간 상승했습니다. 또 바로 이어서 1월 21일부터 23일까지 조사를 해보니까 토니가 13%로 더 떨어졌습니다. 빌이 12%로 약간 상승했고 수제나가 9% 그대로고 게리가 9%까지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소위 비주류 후보자들의 지지도는 크게 상승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3에서 6% 정도 크게 뒤처져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현재 FBI의 부패 수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사람, 토니 프랙-윙클, 에드워드 버크 시 의원이 자신의 자택에서 거두어준 정치 헌금이 11만 6천 달러나 됩니다. 그리고 반대급부로 그녀가 버크의 아들에게 연방 10만 달러의 쿡카운티 잡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거기 가서 여성들에게 행패를 부려서 구설수에게까지 올라갔고, 이런 악재들이 계속이 되면서 그녀의 지지도가 24%에서 13%까지 크게 추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수제나 멘도자, 주 검사관 자리에 출마를 해놓고 또 시카고 시장 자리에까지 출마를 했었습니다.
양다리 걸치기를 한 여인인데 그녀도 버크포이에 소속된 일원입니다. 그녀가 자신의 결혼식을 바로 이 버크 시의원의 자택에서 치루었고 그가 자신의 멘토라는 말을 수십 번 했었습니다. 그녀는 또 하나의 스캔들을 만든 시의원 데니얼 솔리스의 누이 동생이 만든 주 정부 계약업체 조직으로부터 정치 헌금을 받은 것도 드러났습니다. 데일리는 솔리스 시의원이 주도한 Hispanic Democratic Organization을 주도로 해서 이 조직이 자신의 형인 M. 데일리 시장을 크게 도왔었습니다. 시코, 솔리스와 버크 시의원을 위한 라비에 아주 발벗고 나섰던 장본인이 바로 그입니다. 이 사실상 따지고 보면은 시카고의 고질적인 부패의 기준에서 본다면은 그자가 그자고 모두 이 조폭 같은 조직에 관련된 자들입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부패에 익숙해진 시민들에게는 선거를 통한 개혁, 이것이 모험이 아니냐, 이렇게 어느 정도 주저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칫 개혁을 추구하다가 그자가 시카고를 다 말아먹으면 어쩌냐, 그런 신경 과민입니다. 이 시카고의 부패는 pay to play, 뭔가 하려면 돈을 좀 내고 해라 하는 원칙으로 아주 오래된 겁니다. 이 부패의 사슬고리에 바로 힘 있는 자들이 모두 엮여져 있는 것입니다. 시카고의 부패를 없애기 위한 시도는 장시간 진행이 되었습니다. 1980년대에 쿡 카운티 내의 부패를 없애기 위해서 Operation Great Load라는 작전을 FBI가 편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한 100명 가까운 변호사들 그리고 판사까지 구속이 됐었습니다. 그 후에 1990년대에 시카고 시청 내 부패를 조사하기 위해서 FBI가 Operation Silver Shovel이라는 작전을 실시했었습니다. 당시에 시의원만 10명 그리고 시 직원이 2명 모두 18명이 구속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거버너가 2명이나 또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 부패는 사라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뇌물, 편법, 끼리끼리 봐주기, 돈 걷어주기, 부당한 고용 알선해주기, 금품 강요하기 이런 것들이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시카고의 인정 비율을 보면은 흑인, 백인, 히스패닉이 각각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에이시안만 5.5% 아주 소수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표가 없고 돈도 없습니다. 힘 있는 자들이 그저 선심을 쓰면은 예를 들어서 추석잔치를 베풀어준다든가 장관 지명을 해준다든가 무슨 한인민주당, 한인공화당 이런 거 자리를 주면은 감지덕지하고 소위 복노릇하기가 쉬운 것이 우리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개혁의 능력이 없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부패를 하면은 내 세금이 올라가고 내 권리가 뺏기게 됩니다. 버크와 마이클 메리간의 로펌이 지난 7년 동안 깎아준 부동산 세금이 무려 40억 달러입니다. 아마도 이 40억 달러를 우리 같은 소시민들이 주택 부동산 세금을 통해서 보충을 해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시카고 시의회는 아주 과민해져 있습니다. 이 솔리스 의원이 도청장치를 차고 FBI의 사주를 받아서 정치인들을 모두 비밀 녹음을 했는데 과연 내 녹음이 어떤 것이 됐을까? 여기에 따라서 너비스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사해설 김재일입니다.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2월 4일) 월요일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가 슈퍼볼 통산 6번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는 어제 애틀랜타의 메르세데스 벤츠 스타디움에서 열린 제53회 슈퍼볼에서 LA 램스를 13대3으로 누르고 빈스 롬바르디 트로피를 들어올렸습니다. 슈퍼볼 MVP의 영예는 뉴잉글랜드의 와이드 리시버 줄리언 에들먼에게 돌아갔습니다. 국경지역의 상황을 위기라고 강조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내일 예정된 국정연설에서 국경장벽 건설과 이민과 관련해 발언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국방부는 어제 멕시코와의 남부 국경에 3,750명의 추가 병력을 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어제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관세 국경보호청을 지원하기 위해 배치된 병력이 4,350명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미북 정상회담 발표는 내일 예정된 국정연설이나 그 직전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CBS 방송 페이스 더 네이션에 출연해 2차 미북 정상회담 일정은 국정연설이나 그 직전에 알게 될 것이며 회의는 이미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베네수엘라에 대해서는 군사적 개입을 통해 사태를 해결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며 미군을 파병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수개월 전 마두로 대통령이 자신에게 회담을 제의했지만 이를 거절했고 지금은 군사적 옵션을 분명히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주 마두로 정권의 자금줄인 경 석유 기업에 제재를 단행하는 등 마두로 정권 퇴진 압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베트남 다낭에서 25일 전후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난 뒤 27일에서 28일 사이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대화하는 연쇄회담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차 정상회담과 관련해 회담 장소가 베트남 다낭으로 시기는 25일 전후로 최종 조율되고 있다고 어제 보도했습니다. 언론은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이달 말로 예정된 2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지로 베트남 다낭을 제안하자 북한이 동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소형 항공기가 주택가로 추락해 5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소방당국은 어제 플러턴 지방 공항에서 이륙한 한 소형 항공기가 요바린다 지역 주택가로 추락해 한 주택과 충돌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고로 항공기 조종사는 사망했으며 집안에 있던 4명이 사망하는 등 총 5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한파가 물러가면서 심한 온도 차이로 인한 파이프 동파 사고가 시내 전역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카고 소방대는 지난 주말부터 파이프 동파와 이에 따른 침수 신고를 하루 150건 이상 받았습니다. 상하수도 전문 업체는 이를 막기 위해 한파가 올 때 건물 온도를 정상 유지할 것, 파이프 인슐레이션을 점검할 것, 그리고 수돗물 흘리기 등을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시카고시 의회가 연방기관의 도청 수사에 떨고 있습니다. FBI의 데니엘 솔라스 시의원을 통한 도청 수사가 밝혀진 후 시의원들은 각종 루머에 신경 과민이 돼 있습니다. 솔라스 의원은 연방수사관의 요청에 의해 여러 시의원들을 비롯해 마이클 메디간 하원 의장과의 대화도 비밀리에 녹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카고 경찰관이 차 안에서 총에 맞은 사체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자살 사건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47살 코릴라에서 여성 경찰. 그녀는 자신의 집 근처 차 안에서 총상을 입은 사체로 발견됐는데 경찰은 부검을 하기로 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흐린 가운데 아침부터 정오 사이 한때 비가 내리겠고 낮 최고 기온이 50도 가까이 오르면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밤부터 기온은 다시 20도대로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49도, 밤 최저 20도. 내일은 흐린 가운데 기온이 20, 30도대를 유지하겠고 밤사이 얼음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30도, 밤 최저 27도. 수요일 흐리고 오후부터 다시 비나 얼음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34도, 밤 최저 32도. 목요일도 오전 한때 비나 얼음비가 내리는 곳 있겠으며 밤부터 기온이 10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40도, 밤 최저 10도입니다.